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6년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한번 얘기해 볼 부분은 사실 지금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널뛰기가 엄청 심했죠. 거의 매일매일 야바위를 하는 기분인데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고 있고, 그나마 한국 증시는 그렇게 제가 비중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한창 거의 7천대까지 가려고 했다가 아니면 6천 넘어서까지 이렇게 가면서 이제 코스피가 올라오나 했는데 막상 그걸 들춰 보니까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뭐 현대차 같은 그냥 몇몇 대형주 기업들이 그냥 코스피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나머지 기업들은 되게 안 좋은 기업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 사실 미국과 이란 전쟁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방적인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변덕이 심할 만한, 변동성이 또 심할 만한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진짜 거의 미쳐가는 미국 증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개미 투자자는, 저 같은 개미 투자자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의 좀 핵심은 전 세 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수익보다 생존을 하는 게 우선이다. 두 번째, 좋은 기업도 비싸면 흔들린다. 이건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마음이 흔들려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은 기업 자체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흔들려서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개미가 먼저 해야 할 네 가지는 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증시에서 4월 2일 종가 S&P 500은 간신히 플러스 상태로 종가를 쳤고요. WTI는 111.54달러, 그리고 빅스 지수는 변동성 지수는 23.87 정도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나마 조금 수그러든 상태죠. 근데 그럼에도 아직은 높은 상태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도 랠리보다는 리스크가 현재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에 따른 제가 근거를 살펴봤을 때 S&P 500은 0.11달러, 나스닥은 0.18, 0.11%, 그리고 나스닥은 0.18% 상승했지만 같은 날 미국의 원유는 111.54달러에 마감했고 빅스는 23.8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P 500이라는 증시 자체는 조금은 나아졌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원유하고 변동성은 계속해서 널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지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면은 S&P 500부터 살펴보면은 반등이라기보다는 현재 버티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기술적 공포에 대해서 완전히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재자극 위험이 있고, 그리고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현재 못 내리고 있는 환경입니다. 아직도 동결 상태죠. 그리고 현재 GDP 같은 경우에는 성장 둔화에 대해서 신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신뢰 지수는 심리는 버티고 있지만 강하지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1년치는 5.2%로 물가가 불안에 대해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트, 구인,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채용하냐, 뭐 이런 거는 살펴봤을 때 노동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채용 같은 경우도 2014년 이후에 최저권이다. 미국에서도 사실 한국에서도 지금 취업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취업 상황이 진짜 거의 최저권으로 안 좋은 상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PCE와 근원 PCE는 물가가 아직 편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흔드는 3대 변수를 살펴보면은 바로 유가, 금리,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 장기화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금리, 연준은 동결했지만 중동 변수의 경제 파급을 불확실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이란 전쟁에 의해서 중동 변수가 뭐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거다.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 이후에 더 코로나보다 더 큰 질병이 일어날 거다라고 계속해서 암시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동 변수라든지 그런 우리가 인간이 해결하기 힘든 변수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GDP 나우가 성장률 추정을 1.6%까지 낮췄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침체도 싫고 인플레도 싫고 금리 인하 지연도 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국면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이터는 4월 2일 유가 급등과 함께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채용은 이미 식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소폭 반등했고, 하지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2%, 그리고 졸트 구인은 낮아졌고 채용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팬데믹 제외 시 2014년 이후에 최저권이라는 게 굉장히 현재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불안한데 채용은 식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중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빅테크는 또 흔들리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기술이 가짜여서, 그러니까 AI가 가짜여서, 우주 시장이 가짜여서 이게 아니라 시장이 계속해서 회수 기간을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이터 기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알파벳, 메타의 경우에는 2026년 AI 인프라 투자 계획이 6,350억 달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JP모건은 데이터 센터와 전력 제약을 핵심 리스크로 지목을 했고, AI 수익화는 진행 중이지만 반환 속도와 범위는 아직 불균등하다. 불균등하다라는 게, 이게 분기별로 수익이 좀 들쭉날쭉하다, 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빅테크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이런 수익화 진행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중소 AI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시장은 좋은 기술보다 언제 돈이 되는가, 이거를 더 급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AI를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도 기술에 대해서 보수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술은 잘 모르겠고 빨리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의 질문은 AI가 세상을 바꾸는가?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미국 내에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가 먼저 현금 흐름으로 증명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엔 기관에 대한 시각을 살펴볼 텐데요. 블랙록과 JP모건, 골드만삭스는 도대체 왜 선별을 말하기 시작했는가?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리버설, 로테이션, 리칼리브레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AI는 여전히 강하지만 기회는 기존 리더 밖으로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빅테크들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조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AI 트레이더는 더 변동적이며, AI 트레이드, 그러니까 AI 관련돼서 투자 관련돼서는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 전력, 데이터 센터, 버틀넷과 같은 수익화 속도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미국 증시에 우호적이었지만 동시에 핫 밸류에이션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나 테슬라 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적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최근에 유틸리티 같은 가치주 같은 곳으로 시선 이동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만 주목할 게 아니라 다른 이전의 기존 전통적인 기업들, 워렌 버핏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치주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AI를 버린 게 아니라 AI를 한 덩어리로 사는, 그러니까 AI 섹터만 사는 시대는 지났다. AI 섹터만 사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관련된 주요 핵심 기업을 조금 살펴보면은 빅테크 기업으로 좀 살펴볼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PER이 2019년 초 이후에 최저권이다.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온다면. 그래서 위대한 기업도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예,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계속해서 하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서사를 재점검해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프라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화 속도 증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나 설비 제약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고,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약간 다른 부분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산업이었던 검색이나 클라우드 내 수익화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산업이었던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광고 외, 그러니까 광고 같은 경우에 잘 되고 있겠지만 광고 외에 AI 투자 회수력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나 구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건 사실 빅테크들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가 해야 될 네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방향보다 생존을 먼저 살펴보자. 그래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현금 흐름을 먼저 보자. AI 서사보다 프리 캐시 플로우, 그리고 마진, 그리고 현금 회수 기간이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분산을 종목수로 착각하지 말자입니다. 빅테크 5개를 투자하는 거는 분산이 아니라 같은 섹터에 몰빵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섹터, 예, 다른 섹터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섹터, 그리고 뭐 유틸리티 관련된 거,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소비재에 투자하는 거와 유사하죠. 예, 그렇게 우리가 좀 분산해서 섹터를 분산하는 걸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좋은 회사와 좋은 가격을 분리하자. 그래서 엔비디아처럼 가격이 낮아지면 해석이 달라지고 테슬라처럼 서사가 약해지면 재평가가 시작된다는 거.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주 쪽에도 스페이스X나 뭐 뉴럴링크가 있긴 하지만 테슬라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만으로 살펴보는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테슬라의 전기차 이상으로 생각해서 재점검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나는 테슬라를 전기차로만 살펴볼 건지 이걸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록과 JP 모건은 AI 기회가 넓혀지고 그리고 다이버시피케이션 다양화된다. 그러니까 섹터 다양화에 대해서 기관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관하고 좀 개미 투자자 어 개인 투자자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게 기관 투자자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왜냐하면 돈 굴리는 액수 자체가 크고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최대한 낮춰야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투자하는 거고 개인이 돈을 굴리는 거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거. 하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생존이라는 거는 누구나한테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수익 극대화보다 복리 생존력을 조금 높여야 될 때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어는 현금 흐름이 강한 대형 우량주를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테크는 보유하되 한 테마 과집중은 축소하자. 그래서 유가, 금리, 전력 수혜주까지 리스크 드라이버를 분산하자. 그리고 현금이나 단기채 비중으로 의사결정 여유를 확보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진 좋은 기업과 여전히 비싼 좋은 기업을 좀 분리하자. 네. 그래서 기관들의 공통 메시지는 AI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스톡 셀렉션과 다이버시피케이션 그리고 밸류에이션 디서마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평가하자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미쳐가는 세상에서 개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남들보다 빨리 흥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망가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성공하자. 이걸 하기보다 실패하는 걸 최대한 늦추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늘 가장 시끄러운 사람보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에게 복리의 시간을 줬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처럼 좀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는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복리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당신의 확신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을 먼저 시험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2026년 2분기 핵심은 당연하게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내구성, 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거를 우리가 복리로서 증명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미쳐가는 세상에서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는 어떤 걸 해야 될까를 제 스스로도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미니 버핏 랩이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귀해보면서 PPT에 있는 내용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